예, 안녕하십니까. 이, 오늘 지금 이 5시인데, 저 국민혁명당에서 지금 발표를 했나요? 지금 김경재 총재 이 대선 후보 관련. 지금 제가 이게 전해 들은 바로는 오늘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일 그 정광목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후보 발표와 이 수락 뭐 기자회견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지금 얘기가 들려서. 근데 이 서울 경기 빼놓고 지금 모든 지역구에서 김총재가 이겼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이긴다는 게 이게 그 국민의당당 내에서의 이게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이렇게 좀 덕담하는 분위기에서의 경선이라서 뭐 김총재가 뭐 일찌감치 뭐 되는 건데, 이 지금 이 김경재 총재가 이 정광훈 목사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 미디어 지독자 빼놓고. 그 파괴력이 저는 만만치 않다 보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장외에서 끌고 갈 때와 김 총재는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뭐 정치적으로 해봤다 하더라도 그분 정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김경준 총리 정치를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전광훈 목사는 박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김 총재는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 특보했었고, 박 대통령과 이 협의를 해서 자유총연맹 총재로 가서 박 대통령이 주도했던 통일은 대박을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자유총연맹 산하에 이 자유통일선봉대 100만 조직을 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그때 특보로 참여해서 제가 그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당시 뭐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이 외국 기관이나 국내 기관의 정보를 받아봤을 때 김정은이가 못 버티던지 아니면은 백기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을 과연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자유총연맹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하려고 김경래 총재는 자유총연맹으로 갔었고 저도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바로 박 대통령의 이 북한에 대한 이 점령 계획, 김정은 암살단 조직 등등으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시작이. 물론 탄핵에 이 마침표 찍은 것들은 윤석열이 뭐 홍석현 뭐 유승민 이런 놈들이지만은 실제 탄핵에 불질른 것은 북한 애들이잖아요. 북한 애들. 그리고 그 북한 애들하고 제일 가까운 경기동부연합의 성남에서 화천대유가 시작되고 탄핵 주범들이 다 거기서 돈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이 돼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경재 총재가 대권 주자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박 대통령의 그 힘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9% 이제 12월에는 석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지금 이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는 양치기 소년들이 많아서 뭐 저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양치기 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설마 이럴 텐데 엄밀히 말하면은 올 12월에 석방은 거의 확정된 건데 가급적 더 빨리 석방되는 거에 대한 좀 바람 때문에 8월에 좀 석방해주면 좋겠다. 뭐 작년 12월 얘기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재인이 시해를 베푸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마지막 시한이 12월이에요. 왜 12월이냐? 12월 넘어가면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럼 다음 대통령이 석방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빼놓고 지금 모든 대권주자들이 이낙연까지 포함해서 저기, 그리고 문재인이가 실질적으로 밀고 있는 김동연이 저 말은 안 했지만 저거 뭐 물어보라만 하죠. 김동연이는 심지어 감옥에 쳐넣은 윤석열까지 다 박 대통령 석방시킨다고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저거를 왜 붙잡고 있어가지고 차기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 석방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 메리트를 넘겨줍니까?
그럼 그 앞에 석방시키지 않은 이유는 왜 올 8월, 올 작년 12월 이때 했었으면은 문재인이 더 허세 부릴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문재인이 이 참모들, 저 양정철이 뭐 현민이 이런 놈들이 볼 때 대통령을 일찍 석방했다가는 박근혜 중심으로 야권이 완전 재편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심어놓은 스파이 윤석열 아웃되고 사탄파 아웃되고 큰일 난다. 탄핵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두고 있다가 이제 12월에 석방을 시켜서 아무리 박 대통령이 빨리 움직여도 내년 3월까지의 판은 못 짜지 않겠냐. 그 계산에서 12월까지 끌어버린 거죠, 문재인이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판을 짜려면은 12월 박 대통령 석방 전까지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김경재 총재 대권 후보라는 겁니다. 그 가세현 무리들이 지금까지도 정광훈 목사를 물어뜯잖아요. 정광훈 목사 물어뜯는 명분은 저 인간 탄핵 무효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저 가세현 무리들이. 근데 이건 유영아 자체가 이미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유영아 자체가. 김세희가 정광훈 목사 물어뜯고 다닐 때 유영아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유영아하고 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한다. 전 목사 세력이랑 합쳐야지만 자기 지지층 탄핵 무효 세력들 그리고 이제 장외 아스팔트 세력 이게 연결돼가지고 승부가 가능하다.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 쪽이랑 이제 손을 잡으려고 시도를 들어오는 거를 그 얘기를 유영아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도 김세희는 끊임없이 마이크만 켜면 정광훈 욕설을 그냥 막 욕이라는 게 그냥 비판이 아니라 그냥 욕설. 광훈이 뭐 그 새끼 막 이런 수준의 욕설. 막 퍼부면서 이걸 방해를 놓는데 그럼 참 신기하죠. 유영아가 박 대통령의 이른바 메신저라며 근데 유영아가 얹혀있는 가세현 놈들은 끊임없이 정광훈 목사를 쌍욕을 퍼붓고 있는데 유영아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유영아, 가세현, 이 김한수, 좀 더 나가면 조원진, 요 무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 쪽과 선을 끊어버리면 박 대통령은 손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머지 태극기 부대는 조원진이가 다 뺏어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보려고 해도 없지 않냐. 전 목사하고만 잘라버리면 박 대통령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이 가세현 무리들이 정광훈 목사를 쌍욕을 퍼붓고 그런 과정에서 조원진이는 뭐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만든 당을 뺏어갔잖아요. 김문수를 속여 넘겨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때 승부수를 저지를 했단 말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가세현 무리들, 우공당 무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 대통령의 총선 승부수를 저지시켰단 말이죠. 자, 지금 또예요. 또 지금 대선 때 저것들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또 박 대통령의 승부수를 저지하는데 1차는 뭐겠어요? 그럼 1차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못 던지게 막는 부분은 정광훈 목사 쪽이랑 박 대통령 손 못 잡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1차는.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그 키를 김문수가 쥐고 있었는데 김문수랑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예요. 이번에 잠깐만 김경재 총재는 박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인연이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박 대통령 주변에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변절과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박 대통령의 충신이 있었죠. 지금 충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 대통령 주변에. 우병우? 우병우가 뭐 했습니까? 조윤선? 난 아직까지 웃긴 게 조윤선 만세, 우병우 만세? 이거 한 게 뭐 있어요? 각자 자기들 무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는 맞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박 대통령을 함께 정치판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이 충신이라는 사람이 김경재 총재 하나밖에 없는데 그 김 총재가 대권 후보로 나와버리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활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 대통령이 김총재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장 그날로 야권 이 지형도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자, 다만 솔직히 이 국민혁명당이라는 데에서 뭐 저는 거기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뭐 힘을 모아간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총재 한 명이에요. 뭐 정광훈 목사 저하고 뭐 10년 이상 동지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 정치산 가지고 뭐 저랑 같이 뭐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국민혁명당은 김경래 총재도 그 당에서 소속의 후보기 때문에 그걸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저 인민당이랑 이제 딜을 쳐서 그게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인민당하고 딜을 쳐서 장관 몇 자리 얻어내겠다. 그거잖아요. 아니 그거 뭐 정광훈 목사가 뭐 대놓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의 문제는 인민당의 윤석열과 이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총재가 딜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냐? 저는 없다는데 99.99% 확신을 갖고 있어요. 딜을 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민혁명당은 무너져갈 인민당. 윤석열이가 지금 해체시키다. 이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거 완전 야당 전체를 문재인이가 무너뜨리고 뺏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국민혁명당은 노아의 방주, 어차피 기독교 정당이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정말 사명감. 이건 정치적 사명감 플러스 종교적 사명감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숨 걸고 이번에 나라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그런 사명감 가진 사람이 그것까지 인정을 할게요. 정광훈 목사하고 김경래 총재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나 이번에 이 전당대 보니까 거기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멍해가지고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나라 완전 뒤집어지는 판인데 나라 뒤집어지는 판에 그냥 윤석열 만세 우리 장관 자리 좀 몇 개 던져주세요. 그런 마인드 갖고 뭘 정치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저는. 제가 김총재하고만 정치적인 동지였지, 그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인 동지라기보다 이제 시민 사회운동의 동지였지. 근데 지금은 정치판 아닙니까? 내가 정치판에 대해서 저기 국민혁명당 사람들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승부수를 걸 줄도 모를 테고 정치적 승부수를 건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고 이번에 이거 못 막아내면 난 감옥 들어가겠다 그런 의지 있을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 잘못 풀어졌을 때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윤석열과 거래할 가능성은 0%인 사람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이게 뭐 완전 윤석열하고 이쪽이 거래를 하더라도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대집 대표 거의 혈혈단신인데 나중에 보세요. 그 위치 때문에 이게 이 값어치가 이 정적 가치가 한 100배 1000배 뜰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설프게 딜을 칠 수가 없어. 최대집이라는 존재 때문에. 잘못 딜치면은 최 대표가 확 먹어버리는데 여기서. 아니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한번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윤석열하고 딜을 쳐? 그래? 한번 최 대표만 밀어볼까? 확 밀면은 뭐 전 목사 쪽에 기존 조직은 있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승부가 됩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글로 가다가도 다시 일로 와야죠. 오히려 윤석열과 딜치봐야 차라리 박 대통령이 밀어주는 최대집하고 딜을 쳐버려. 게임을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대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이 대우들이 이제 훨씬 더 커져야죠. 12월까지 한 10배, 100배가 커져야 되는데 저는 이 대우
김경재 총재 쪽이나 최대입 대표 쪽의 대오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또 나타났어요. 최서원과 정유라가 나타난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보수가 몰려버린 게 사기 탄핵 문제인데, 이 사기 탄핵을 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 최서원하고 정유라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동환 변호사가 최서원 만나고 와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왔는데, 예, 정유라 TV를 개설을 해서 미디어처랑 같이 최대한 빨리 움직인다. 저희가 지금 이 태블릿 PC 조작건들을 지금 쥐고 지금 안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최서원 원장과 정유라 TV가 개설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최서원 씨가 지금 윤석열 칠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다 정리를 해서 싸그리 고소고발 뭐 100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건이. 즉 탄핵료의 이제 이 실질적 근거들과 이 증거들을 최선 원장 쪽에서 태블릿 포함해가지고 제공을 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좀 비어 보였던 이제 김경재 총재 쪽이나 최대입 대표 쪽에 이제 에너지가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탄핵의 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요 윤석열이는 이제 추락을 할 거고, 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버팁니까? 탄핵으로 붙었을 때. 그럴 때 이제 12월 달에 박 대통령 나와가지고 윤석열 머리 한 방 치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여기는. 끝나는 거죠. 그럼 대선은 이길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이 안 나오니까, 윤석열 이런 자들이나 저 이재명 이런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경력 세탁해서 이제 김동연이가 나와버릴 텐데, 그거를까지 깨는 데는 내가 시간이 참 모자란다는 건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것, 끝장내는 데는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그리고 윤석열만 끝장내면 돼요. 윤석열과 윤석열에 줄 서 있는 이 배신자들만 끝장내면은 문재인이가 김동연을 정권을 만들어도 그 정권 무너뜨리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대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